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벌써 여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슬기로운 피부 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부 질환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이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척 강조를 했는데요. 일찍이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식이요법을 무척 강조하는데요. 한의학에는 식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식약동원이라고 하는 무척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 즉, 먹는 음식이 약만큼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흰쌀밥에 묵국에 두부에 양파조림, 구운 마늘, 계란 흰자, 도라지 무침을 반찬으로 먹고 후식으로 배를 먹었다면 이는 올바른 식이요법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척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리고 채식 위주로 잘 먹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올바른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사가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심에 닭발과 떡볶이와 김치, 고추, 마늘, 양파를 먹고 후식으로 생강차를 마셨다면 이는 적절하고 올바른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런 식이요법 역시 올바른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점심 먹은 식사가 매운맛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이요법은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먹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청적, 황백, 흑의 5색과 산, 고, 감, 신, 함이라고 하는 5미를 강조합니다. 결국 골고루 먹는 것이란 컬러풀하게 먹으면서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 5가지 맛이 골고루 잘 융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한식이 좋습니다. 발효한 음식들, 채식 위주의 나물, 그것도 생식이 아니라 한번 삶거나 데친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신토불이란 말은 식이요법에도 적용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식, 밥과 나물 위주의 반찬을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맛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가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즐겨 드시면 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인체의 모든 대사, 면역 반응이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차가운 음식을 삼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 알코올은 피부의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너무 달거나 너무 매운 음식, 패스트푸드 이러한 음식들도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목욕에 관한 반신욕에 관한 것입니다. 반신욕은 인체의 체온을 상승시키면서 면역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노폐물 및 독소를 땀으로 배출하고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성장에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피부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도 반신욕은
정말 중요합니다. 38도 내지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고 시간이 너무 길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온도의 범위 안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피부에 진물과 염증 반응이 심하고 2차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반신욕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나 수면 직전에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일광욕입니다. 피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광욕을 하루에 30분 이내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던 환자분들이 일광욕을 하시는 것을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일광욕은 피부 재생에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에 무척 중요합니다. 최근에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비타민 D 수치가 무척 낮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타민 D는 먹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일광욕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일광욕 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은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이전, 오후 4시 이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피부 부위에 직접적인 일광욕 노출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광욕을 하실 때는 최대한 환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인체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체 면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피부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슬기로운 수면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주무세요. 제 일상을 돌아보더라도 현대 도시인들의 삶은 일찍 자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부의 재생에 관련된 다양한 호르몬들은 밤 10시와 12시를 전후로 해서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안에 가급적 자리에 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시간에 꼭 잠이 들지는 않더라도 자리에 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슬기로운 피부 생활을 주제로 식이요법, 반신욕, 일광욕, 운동, 수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지는 여름에는 피부가 상하고 2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염증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슬기롭게 일상생활을 관리하셔서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